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일상으로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또 격리가 좀 면제가 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신 건데요. 그에 따라서 또 한 통신사에서는 해외로 여행 갈 때 로밍 요금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리두기가 제한된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계획 좀 세우고 계신가요? 그동안 못했던 나들이 계획도 좋지만 그동안 좀 미뤄뒀던 부동산 투자, 임장 활동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어디 나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신다면 더 신중하고 정확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좀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 물가 인상률이 예상이 된다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집값 아주 정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철근, 모든 이 건축에 대한 원자재 값들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택을 지을 때 특히나 아파트들 우리 잘 아는데 아파트 지을 때 보면은 원자재 비율이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트라든가 이런 토탈에서 원자재 비율이 40%나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완성품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만큼 당연히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주택 가격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집을 짓기가 좀 꺼려지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비싸니까요. 그러면 점점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공급됐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이 될 거니까 현재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많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 이 건설업계에도 좀 타격이 클 텐데요. 당분간은 물가와 또 이자가 동반 상승하는 이중구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서민들의 또 고민은 더 깊어만 갈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해결책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자,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예. 서울에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네. 평택시 이충동에 네. 부영 아파트 1차, 2차 한 채씩 매입을 해서 지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월세 받으면서 올해 가져가도 될지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올해 가져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가 네. 부활이 다시 된다고 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에 20년 12월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21년부터는 이 두 채 아파트를 팔고 나야 기존 아파트가 2년 더 거주해야 네. 비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20년 12월에 매입을 하고 21년이라 네. 잔금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실거주하시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추가로 매수하신 게 2020년 12월에 평택의 이충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더 매입을 하셔서 결국에 지금 3주택 상황이신 건데 네. 우선 평택의 아파트를 계속 좀 끌고 갈 만한 건지 향후 같이 따져보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다시 리세트해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까지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 이충동의 원앙 부영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요거 이제 두 채를 갖고 계시는데 궁금한 건 이제 얘 어떻게 보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매수는 하신 지는 꽤 되셨어요? 2020년 12월에 예, 매입했습니다. 2020년이요? 예. 얼마 되진 않았네요. 네, 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 당연히 아니셨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거주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네. 서울에 거주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먼저 아까 지금 제가 그 질문 말미에 들었던 얘기 중에 네. 그거예요. 양도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도를 만약에 부영 아파트 두 채를 양도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만약에 오늘 판다라고 하면 오늘이 4월 27일인가요? 네, 네. 오늘 날짜부터 카운팅이 네.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언제 취득을 했냐는 건 거주주택 그 상관은 없고 양도 시점부터 1주택에 대한 카운팅이 시작이 돼서 2년 거주, 2년 보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비과세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이충동의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주택에 유행해서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전세 금액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전세금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잖아요. 5%씩.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장기적인 것부터 풀리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5%의 인상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데 우리 주택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충동의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형 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금액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 합산을 한다고 해도 종부세에 그렇게 해당이 될까라고 정부세 싶어요. 별로 부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부터 얘네들 전세 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보시면 네. 여기 앞에 보면 고덕 신도시잖아요. 네, 네. 고덕 신도시 지금 완성률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만들어야 돼. 네. 이제 아파트 들어간 거 얼마 안 되고 기반 시설 다 들어가고 해야 되고 이제 초창기예요. 초창기. 네.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기간이 좀 상당 기간 소요가 되겠죠. 네.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건데 이 기간 안에 지금 앞에 보시면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이 삼성 반도체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제 지식으로는 지금 6기 정도가 총 가동을 할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가동하고 있잖아요. 네. 1기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의 가용률을 본다고 해도 지금 완성도를 보면 한 16, 7% 정도, 그러니까 채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집값 고덕 아파트들 뭐 주변의 평택, 지제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들 무섭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고급 일자리가 아예 우리 집 앞에 떡하니 생겨서 그러는 거고요. 그 네. 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총 6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시작을 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 난리가 됐으니 고덕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평택 이쪽이. 네. 네. 그런데 나머지 5개가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직장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며 주변에 임대 수요나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이 근처 쪽에 고덕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만 또 대형 아파트들도 있고, 즉 단기적으로 이쪽에 보면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 종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는 그 인부들부터 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주거 요건을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원앙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직원들의 숙소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월세로 갖고 있는다고 했는데 네. 월세 지금 한 1,050 나오나요? 네, 1060 요새는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조금씩 더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월세 자체가 네. 제가 파악을 했을 때만 해도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이라고 하면 네. 월세 오르는 속도도 가파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세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전세를 보더라도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 금액이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거의 90% 육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죠. 예, 예.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 반도체는 일자리 더 들어가야 되고 고덕 신도시는 더 조성이 돼야 되니 그 어떤 3년 내지는 5년 정도는 네. 큰 걱정 없이 그냥 따보복따복 월세도 하면서 집값도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보유하고 계시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 시점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네. 1주택은 판단하니까 그거 시점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계속해서 좀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좀 걱정이 되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월세에 따라서 집값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나눠볼까요? 그 신혼부부인데, 네. 그 처음 집 살려고 하는데, 그 송파구에 네. 저희가 반원기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어디가 제일 좀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송파에 어떤 네. 곳을 좀 보셨을까요? 처음에는 문정 푸르지오 1차 받고, 네. 그 다음에 가락금호, 네. 그 다음에 풍납 한강극동 아파트 이렇게 3개 봤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송파 지역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보신 아파트가 문정 푸르지오 1차 그리고 가락금호, 풍납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까지 보셨는데 과연 어디에 좀 내 집 마련을 하면 투자 가치까지 조금 더 끌어올 수 있을지 소장님과 한번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색 씨의 목소리가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한참 제일 행복하실 때네. 근데 결혼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까요? 농담이었고요. 일단 송파에다가 보신 거예요? 네. 송파를 그러면 직장이 신랑도 신부도 모두 이제 이쪽 근처가 되겠네요. 네. 신혼 첫집 치고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송파구 쪽이에요.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너무 큰 돈 가지고 또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데 또 입지가 떨어지는데 하면 또 사실 제자리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은 거고 네. 이왕이면 강남 3구에서 출발하면 좋은데 사실은 평균 주택 가격이 송파구가 가장 강남 3구 중에서는 딸리니 네. 일단 평균 주택 가격이 그렇다면 송파구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네. 지금 보신 아파트들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저는 신혼부부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출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그 아파트들도 다 좋은데 제가 추천하는 아파트를 하나 더 그러니까 고민을 더 늘어뜨리게 되네. 더 늘려드리게 되는 거네. 네. 네.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보신 아파트들이 네. 기존의 일반 아파트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고 그다음에는 그 위쪽이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가성비 있는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금액을 지금 신혼부부라고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가용기 금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15억 정도. 15억이요. 네. 거기 뭐 왔다 갔다 1억 정도? 15억이면
15억이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고 네. 신혼은 새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새 집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면 더더욱 네.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 세 개 아파트들도 좋다고는 하지만 네. 여기 송파구 거여동, 네. 문정동에서 한 정거장만 더 내려오세요. 네. 거여동 보면 그 거여마천 뉴타운 아시죠? 네. 거여마천 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한참 재개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림에서 그러니까 송파 파크 저기 이제 이편한 세상하고 이 롯데캐슬하고 두 개가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네. 이게 새 아파트예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2022년에 입주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또 들어간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완전 새 아파트예요. 완전 새 아파트. 네. 역에서도 거여역에서도 넘어지면 코달대예요.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이쪽 지역이 왜 괜찮냐 하면 이 위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거여마천 뉴타운이 아예 온통 새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고 네. 요 위쪽이 가밀지구예요. 가밀지구가 아. 나중에 여기 오금역에서 3호선 또 연결돼 갖고 저쪽 하남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고급 주택단지, 거여마천 뉴타운도 고급 주택단지, 아래쪽이 북위례 신도시, 그 밑에가 위례 신도시. 그래서 아예 여기가 매머드급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례에서는 네. 또 트램이 연결이 돼요. 트램이 네. 연결되고 마천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완전 신축 아파트촌에서 강남 접근성도 보면 이 거여역에서 지하철 한 번은 갈아타야 되겠지만 저쪽 수서 이쪽에 또 강남 쪽엔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서역 옆에 있는 일원역 같은데 그 근처에 아무리 싼 아파트들도 25억에서 30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불과 우리 집에서 15분, 10분 정도 거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접근성 괜찮죠. 추후에 트램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분당까지, 판교까지 모두 아우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축 아파트면서 강남 접근성 좋고 다시 뜨고 있는 판교 먹거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판교의 그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요즘 뜨는 일자리들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에? 20분 안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 집이면서 살기도 좋고 새 집에서 내 살림 새로 채워가는 맛도 있고 하니까요. 네. 기존의 아파트들 봤던 것들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요거 아파트 추천합니다. 금액이 20평대가 14억 전후, 30평대가 17억 전후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일원역에 있는 거 물론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수서역 옆에 있는 뭐 일원역 강남에 있다고 해서 거리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걔네들 25억에서 30억이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 저는 충분히 한 3, 4억의 상향 정도,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강력하게 신랑하고 한번 해봐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셨던 지역 송파구에서의 내 집 마련은 찬성 의견 드렸지만 보신 세 개의 동보다 다른 곳,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곳으로 거여동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 지역도 꼭 한번 남편분과 함께 임장 활동해 보시고 조금 더 현명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요, 네. 판교에 주상복합 월드마크 네, 거주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요, 네, 분당구 순회동 네. 푸른마을에 지금 이걸 임대 10년, 장기 임대 10년, 내년 5월 말이 만료예요. 네. 자동 말소되나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집 말고 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도
거주주택도 궁금하고. 궁금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말씀 주신 게 판교의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네네네. 분당 순회동의 푸른마을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푸른마을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세요?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 이거를 장기 10년 임대를 해놓으셔서 내년 내년 5월에 5월 이게 말에.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네네네. 이게 임대 사업이 그냥 자동 말소가 되는 건지 그 부분과 함께 이 두 개의 아파트 향후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판교랑 분당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판교에는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주상복합. 거고, 네. 분당에는 임대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네. 분당에 또 이제 순회동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는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고, 네, 내년 5월 말에 말써요. 자동 말소. 장기임대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 거고, 네네네. 결론 말씀드리면 네, 이 거주주택이고 이 분당에 있는 순회동의 아파트고 네. 다 가져가셔야 돼요. 문제는 네. 종부세가 되겠죠. 네네네. 종부세인데 이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서 얘기하잖아요. 세부담 완화 정책 쓰겠다고.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 자체가 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차기 정권의 어떤 좀 강력하게 자기 뭐 대통령 그 공약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차기 정부도 그렇게 종부세 정도는 세부담 완화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판교에 있는 주택은 어차피 거주주택이니까 네. 얘는 내년에 5월에 자동 말소되면 5년 내까지는 내년부터 5년을 더해서 그 안에 매도하게 되면 어차피 거주주택 비과세잖아요. 네. 그래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대응해도 되시는 거예요. 지켜보자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켜보셔야죠. 어. 그리고 분당에 있는 거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무서웠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중과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 충분하고 분당의 이제 아파트 순회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이제 뭐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담은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그 또 지켜볼 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네. 부활시킨다고 하네요. 네. 부활이 되면 이제 혜택들도 있지만 없어졌던 혜택들도 다시금 살아나게 시키겠지만 주택에 대한 어떤 유형, 종류 요것들도 아파트도 또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 이제는. 네네네. 근데 이제 요 주택의 유형도 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임대 등록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네. 이게 순회동 거 이제 지금 나중에도 그렇고 문제가 돼서 지금 아들이 네. 잠실 2cm 12평을 갖고 있어요. 네. 분양받아서. 네. 그걸 팔고 순회동을 네. 차라리 정렬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나쁘지 그거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12평을 그렇죠. 팔고 순회동을 정렬을 할까 생각인데 정렬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도 네. 아니 다시 우리 아파트를 분당의 순회동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네. 당연히 증여세가 많다고 해도 예. 증여를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네. 12평 아들 명의의 잠실을 팔아버리고 잠실에 잠깐 제가 잠실로 듣질 않았는데 장기로 들었는데 잠실이요? 리센츠요. 잠실에 리센츠? 12평. 네, 12평. 아, 그 작은 거 단지 안에 작은 거 있는 거요? 네네, 아들 명의로 있거든요. 아,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말라고요? 아, 그거 팔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제 이름으로 저는 지금 등록할- 장기로 들었어. 잠실이 아니고. 아니요, 잠실. 그러니까 잠실의 리센츠 작은 평형대는 엄청 귀한 아파트예요. 예. 그건 다시 사고 싶어도 못 사. 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분양받았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 파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거 반대. 아. 반대. 그러면
이거 제 이름 종부세 물더라도 제 이름으로 그냥 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 물더라도? 네, 아니면 이거 아드님한테 증여를 해줘도 네. 종부세 무서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보다는 종부세가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종부세 세 부담 자체를 완화시킬 것 같다고, 차기 정부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가져가시라고요. 리센치 그 작은 평형 때는 파시면 안 돼요. 그것도 팔지 말고 네, 이것도 네. 제 이름으로 그냥 가져가고 네. 두 개 다 제 이름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요. 너무 이렇게 행복한 고민하시는 거고, 네, 그 리센치 팔고 이거 뭐 증여하고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시라고. 그냥 웬만하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빨리 물어보세요. 아 잊어버렸네 지금. 끊고 그럼 다시 이거- 전화 주세요, 그럼.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종부세 물더라도 제 이름으로 두 채 다 가져가네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고민을 좀 하고 계셨네요. 우리 시청자분과 또 자녀분 모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것 같으니까 어느 하나 매도하지 말고 모두 좀 보유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잊어버리셨던 그 질문 다시 생각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니까요.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풀어볼까요? 아, 네. 저기 간단하게 딱 두 가지인데요. 한 네. 가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96번지 빌라를 매수하고 싶은데 이쪽이 좀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리고 하나는 2주택에 해당되는지 그거하고 두 가지 2주택. 질문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2주택에 해당하는지 네네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저기 경기도 양평군에 네. 5년 전에 저희 남편 앞으로 상속받은 게 있는데 그건 농가주택인데 네. 이제 재산세가 안 나와요. 그냥 건물만 있고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거든요. 아, 네. 네, 재산세가 없고 그다음에 도림동 빌라에 16년 전에 제가 구입한 거가 있어서 네. 혹시 이게 2주택으로 해당되는지. 아, 우선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다세대 주택은 지금 시청자분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 네. 그리고 5년 전에 상속받은 이 농가 주택이 토지와 네. 건물이 좀 분리가 돼 있어서 네네. 재산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두 네. 개의 상황을 좀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네. 투자 목적으로 조금 보신 게 네. 신길동 296번지의 다세대 주택 여길 투자해도 괜찮은지 네네네. 네, 이 두 가지 한번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서 이 못난 얼굴 좀 보이고 사는 거고요. 자, 네, 네, 보시면 네. 일단 그거부터 해결할게요. 네. 그 농가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네. 어, 근데 옛날 슬레이트 집 흙밭돌 집이에요. 근데 네. 주택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농가 주택에 대한 게 네, 이 네. 주택수, 즉 주택수에 포카운팅이 되면서 비과세에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어, 혹시 제가 빌라를 팔면 이게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도림동 주택을 팔 때 여기에 네네. 2주택에 걸리는지 아니면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농가주택은 먼저 보면 네. 요거는 소득세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소득세법 시행령 네. 155조. 아, 여기에 보시면 상속주택은 네. 주택수의 카운터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농가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농가주택이. 네네, 농가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은 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 네. 상속인, 그거는 구분하실 줄 아시죠?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구분하실 줄 아시죠? 어떤 걸까요? 피상속인은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피 흘리면서 죽잖아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걸 받으신 분이 상속인이 되시는 건데 네. 피상속인께서 네. 생전에 네. 5년 동안 거주 사실이 있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생전 거주하셨어요. 계속.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도림동거 비과세로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뭐 하도 네. 요즘 많이 바뀌니까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 세무 전문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99.9% 비과세인데 네. 그래도 한번 세무사하고 상담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296번지 신길동 네, 그 일대. 옛날 그런 네. 16구역이네요. 네, 맞아요. 네, 신길 뉴타운 16구역이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갈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대로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성 5차 지도로 봤을 때 우성 5차 좌측으로 네. 여기는 지주택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오른쪽으로는 네. 그 3080 있죠. 네. 뭐 3080이니 이사 대책 발표에 해당이니 아니면 도심 네. 뭐 그 도심 주택 복합 사업인가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네. 요런 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다 같은 말인데 네네네. 말인데 공공이 네네.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거든요. 네. 요게 21년 6월 29일이에요. 네. 오늘은 네. 22년 4월 27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일 즉 21년 6월 29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니 신축이니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무리 오래된 집도 소유권 이전. 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못 받는 거예요. 현금 청산. 그럼 지금 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3080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속 주택에 따른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죠. 여기에 투자하면 지금 안 되는 시기다. 현금 청산 가능한 투자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좀 이 여유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공부해 보시고 잘 못 찾겠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동탄2 네. 반도 유보라 8차를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망하고 음.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요.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거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작년 3월에 매수했어요. 네, 2021년 3월에 매수하셨는데 얼마 거주 안 하셨는데 벌써 좀 매도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망도 궁금하고 어떻게 뭐 네. 발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알겠습니다. 네. 네, 동탄 이신도시의 반도 유보라 8차 아파트 향후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반도 유보라 8차는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작년 3월에 매수했어요. 작년 3월이요? 네. 네. 그런데 전망이 작년 3월이면 그래도 한 2년은 기다려 보셔야지. 벌써부터 궁금하신 거예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서울 쪽으로 네. 요거 매도하시고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조금 올랐어요. 하긴 기간이 얼마 안 되셨구나. 그죠? 네. 이거 매도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이거 반도 유보라 8차 동탄 거. 예. 얘 매도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가시려고 한다면 서울 어떤 아파트 보신 거예요? 아파트 본 건 없고요. 네, 막연히 그냥 여기 전망이 더 궁금하신 거네. 그럼 지금은.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보유.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예.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매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연하게 지금 이거 팔고 서울로 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떨어질 걱정이 되고요. 뭐 전망이 나쁠까 걱정되고 이렇다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엄청 전망 좋아요. 동탄에서는 저는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8차가 네. 괜찮은지. 네,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아, 8차 아파트가 괜찮아요? 네. 아, 왜 괜찮냐면 네. 동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신도시예요. 그렇죠? 네. 1, 2신도시가 합쳐지게 되는 거니까. 네. 이 동탄 신도시는 그래서 일자리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족형이거든요. 예. 일자리하고 같이 주택이 새 아파트로도 확 들어가면서 주거 환경까지 완전히 개선을 해주는 자연환경까지 같이 녹지까지 포함이 되는 완전 자족형 고급 신도시예요. 네. 그런 와중에 아쉬운 점은 사실은 교통이었어요. 예. 교통도 철도 교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GTX 들어서잖아요. 네. 물론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됐어요. 예. GTX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 트램이라고 아시죠? 네. 망포에서부터 이쪽 병점까지 이어지고 오산까지 이어지고 참. 네. 망포에서부터 오산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병점에서 차량 기지까지 이어지고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가로 세로로 우리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식으로 해갖고 연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27년 개통 예정일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개가 다 되는 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GTX 기존의 GTX 그다음에 분당선하고 연결이 또 되고요. 예. 그다음에 1호선 거기에 더해서 SRT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나가기는 하지만 뭐 저기 인덕원까지 또 연결되는 선이 있잖아요. 인동선이라고. 네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탄 신도시가 아쉬운 점은 특히나 우리 반도 유보라 8차가 아쉬웠던 점은 이 철도 교통들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아쉬운 거 없었어 사실은. 새 집이고 역 가깝고 뭐 인근에서는 제일 가까운 타운에 속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트램도 생기면서 무려 5개의 노선을 철도 교통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 집은 지금 거의 신축급이고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대세 상승은 뭐 좋은 일이니까 의미 없고 대세 하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상황이 이런 거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단지 여기에 이제 이기 신도시 쪽에 오른쪽에 그또 주택 아직도 동탄 이기 신도시에서 아직도 주택 공급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공급 물량이 뭐 대량으로 쏟아진다고 해도 다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 아파트는 그런 영향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동탄에서는 거의 귀족이에요, 귀족. 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제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차피 근데 그건 나아질 거거든요, 점점. 네. 그렇지만 뭐 동탄 신도시에서는 귀족이고 왕족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작년에 사셨으면 네. 좀 더 가져가세요. 그럼 좀 더 오를까요? 글쎄요, 이거 매도하고 다른 거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 매수하는 것보단 전 이걸 가져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되시죠?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보유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거주도 하고 계시고 아직 1년 거주하셨으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거주 계획 세워보세요. 언제든 이사 가고 싶은 곳이 좀 정해지면 두 개를 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은평구 네. 불광동
재개발 그거 저기 동의서 받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이 다세대 주택 그럼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도 하고 있어요. 살고 계시는 집이고 불광동에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기 413-8요. 413-8번지 여기를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재개발 동의서를 좀 거두면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네네. 좀 가져갈 만한 곳인지 아니면 매도 네. 계획 세워야 하는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를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좀 목이 갔어요. 어제 노래방 갔다 오셨어요? 아, 아,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런 목소리가 노래는 굉장히 잘하시던데. 아, 일단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뭐 엄청 핫하잖아요. 사실 이 주변이 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그래, 요 아래 그래도 보면 뭐 미성 아파트니 지금 미성 아파트니 불광 5구역이니 요 맞은편에 대조 1구역이니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개발이니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이 있는 쪽도 이 네.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들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쪽이 이제 공공 재개발로 이루어지고 요 위쪽이 영광초등학교 위쪽으로가 이제 신속통합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여기는 공공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금 주택이 있는 곳은 네. 제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여기가 지금 지주택하고 네, 맞아요. 3080이 한꺼번에 되는데 네네. 우리 라인은 3080 쪽인가요? 지주택 쪽인가요? 네네네. 지주택이 아니고. 3080. 네. 그러면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연히 여기 괜찮- 자체가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였잖아요, 이쪽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운이 띄워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3080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데들 아니라 우리 불광동에 있는 우리 집 같은 데가 정말 3080 그 도심 공공 주도 사업의 핵심 대상지 같아요. 그래요? 이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또 비대위 발족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붐 일었을 때 확 한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님 말고 이쪽 지역에 사시는 다른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개발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큰 상관이 없고요. 여기 네. 자체가 이제 연신내 쪽이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꼭 거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는 네.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네. 서울에 산다라는 사람들이 모두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교통도 편해. 교통도 네. 편하면서 서울에서 굉장히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내 집에서 이사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서민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를 열심히 내 돈들을 수익을 모아서 아파트를 서울에다가 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를 뭐 서로 간에 이해타산은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공공의 힘이 가해지면서까지 해서 내 생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되고요. 지금 매도를 왜 하시게? 이건 지금 매도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3080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3080의 후보지가 됐나요, 여기가? 그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그렇다면 동의서. 사람들이 잘 오기가 힘들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이 현금 청산 당하지 않을까요? 뭐 아니긴 아닌데 이해되세요? 지금 3080 후보지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네. 상관은 없긴 하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080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의 위험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네네. 그냥 보유하셔서 대응하세요.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개발이 꼭 안 돼도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 주변에 완전히 개발의 아. 호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 네. 이거 네네. 팔고 딴 데 이사 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돈이.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 개발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23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안양시 한가람마을 아파트 5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하거든요. 이 지역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가람 그 평촌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쪽 주변이 GTX라든가 인동선, 월판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도권 주변으로 해서 평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차기 정부에서 뭐 지금은 정권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임기를 채워가면서 대통령 임기 말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던진 말을 공약으로 했던 말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주변에 우리 한가람 아파트 이제 평촌 아래쪽이 되겠죠. 대로변 밑에 쪽으로 보면 뭐 초원마을에 있는 부영 아파트니 한양 아파트니 그리고 현대 아파트 4차, 5차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리모델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송파에 있는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한 것도 뭐 최고 경쟁률이 282대 1이었어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또 바람으로 불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기신도시 평촌의 아파트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48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군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산 주염역 인근의 아파트를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녀 문제니까 역시 실거주를 함께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산의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일산 주염역은요, 2035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앞으로 주염역 부근이 일산의 쌍두마차로 이제 커질 거거든요.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염역 인근 쪽으로 보신 건 잘 보신 것 같고요. 중학생 자녀라고 하면 그쪽에 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문촌마을 쪽에 그리고 주염역 인근이라고 하면 1기 신도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산 그쪽에 보면 당연히 재건축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럼 또 재건축도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염역 위쪽으로 문촌마을 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 7단지인가요? 9단지 이런 주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용적률이 작습니다. 130%가 채 안 되는데 문제는 임대 아파트 혼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 6단지의 쌍용 아파트라든가 1단지의 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60%의 용적률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 아파트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고등학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은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학업 성취도도 괜찮은 학교고요. 저는 주염역 앞에서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우성이라든가 쌍용 아파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염역 근처에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피하셔야 할 부분만 조금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고민 상담을 좀 요청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늘 짧아서 짤막하게 또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1:1 대면 상담 시간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수장님 간단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상담해 드리려고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1: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은요. 어떤 거 사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충분한 상담하시면서 기분 좋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향후 전망, 그게 아니라 또 투자를 원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부동산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1: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